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이용 개발 관리 마케팅 세 번째 시간 정리 요약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용 개발 관리 마케팅은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용해서 하나, 자, 개발해서 두세 문제 정도, 관리해서 하나, 둘, 마케팅에서 하나니까 제가 묶어서 냈어요. 그래서 자, 천천히 이제 관리 파트의 중요한 부분을 좀 몇 개 살펴본 다음에 마케팅으로 가겠는데요. 자, 관리 방식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관리가 자가 관리예요. 위탁 관리가 가장 우리가 현대적 관리고요. 가도기의 혼합 관리라는 건 왜냐면은 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혼합이라는 자체는 내가 일부하고 남한테 일부 맡기니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기에 채택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고 혼합관리는 어떻게 돼요? 이 자가관리는 다 소유자가 하는 거고요. 혼합관리는 법률과 경제만 소유가 하고 전문가한테 기술적으로 맡긴다. 자,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특히 이제 자가관리와 위탁관리가 반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용들을 이제 보면요. 자, 자가관리의 장점, 위탁관리, 혼합관리가 있는데요. 자가관리는 가장 중요한 게 자기가 직접 하니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유자가 강한 지식, 통제력을 발휘하면서 애호 정신이 높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밀 유지, 보안 관리가 양호하고요. 자, 위탁 관리는 남한테 맡기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이 매너리즘, 자가관리는 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거든요. 단점에서 보겠지만 그걸 보완해서 매너리즘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경영의 합리화로서 관리에 좀 저렴함을 가져올 수 있겠죠. 혼합은 뭐 자가와 혼합을 합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지도력을 이제 강한 지도력을 확보하면서 위탁관리 이점을 이용해서 부두의 업무 부분을 기술적으로 위탁하고요. 가도기에 채택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단점은 자가와 위탁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시고 들어보셔야 되는데요. 자가와 위탁은 반대라는 건 좀 전에 어때요? 자가관리는 단점이라는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게 타성에 적기가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굉장히 타성에 적기 쉽지만 위탁관리는 아까 타성에 방지할 수 있다. 그렇게 있었고요. 또 인건비가 불합리하게 또 지불될 우려가 있어요. 남한테 맡기지 않고 자기가 하다 보니까. 그래서 또 관리 전문 지식 미흡으로 지휘 통제력이 또 능력이 또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는 가장 중요한 게 관리원에 우리가 애호 정신이 좀 낮습니다. 그 다음에 기밀 유지가 잘 안 되죠. 그 다음 혼합관리는 어떻게 돼요?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자가관리 요원과 위탁관리 원만한 협조를 기대하기 곤란해서 오히려 또 결점만 노출되기가 쉽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 그 다음에 시설, 그 다음에 기업 관리인데 가장 적극적인 게 자산 관리죠. 뭐니 해도 자산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적극적 관리가 돼요. 소유주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시켜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 때문에 자산 관리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리한다든지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또 리모델링에 대해서 재투자할지 관리할지 이런 것들, 그다음 부동산 매입 매각을 언제 할지를 자산 관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나왔었고요. 자, 시설 관리는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만 시설 사용자나 기업의 여타 부분의 요구에 단순히 그냥 부응하는 거고요. 자, 기업 관리는 어떻습니까? 기업이 부동산을 관리할 때 모기업, 자회사를 설립해서 관리하죠. 그래서 독립적인 부동산 회사의 모기업이 경영 다각화로서 자회사를 두고 관리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 그 다음에 시설 관리, 그 다음에 기업 관리다. 자, 이렇게 염두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임대차 유형입니다. 임대차 유형이라는 자체가 좀 여러분한테 좀 힘들 텐데 이것도 이제 편법이 있긴 해요. 자, 우리가 일단은 그 유형에 대해서 이 조임대차라는 것은 총입니다. 총. 그로스죠. 그래서 이 수수하는 유형으로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내잖아요. 주거용은 조임대차고요. 순임대차는 순임료를 기준으로 해서 수수하는 유형으로 주로 공업용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가 있는데 1차는 이제 세금까지인데 2차는 보험료를 포함시키고 3차는 보험료다 유지수선비인데요. 자, 추가적으로 들어가요. 보험료는 3글자고 유지선비는 5글자이기 때문에 더 기니까 3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업용은 순임대차다. 자, 이걸 어떻게 외우시냐면요. 조니까 지읒 들어가니까 주거형이고요. 자, 공돌이의 반대는 공순이죠. 공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비율임대차는 매장용 부동산입니다. 자, 쇼핑백에 따라 백화점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다 그 호수마다 틀리기 때문에 일정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비율임대차다.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임대차는 지읒 들어가니까 주거형, 순임대차는 공순이니까 공업용은 순임대차, 매장용은 비율임대차다. 그렇게 외워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이제 임차자의 선정 기준이에요. 대상 부동산의 성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선정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자, 주거용은 서로 다른 그 입주자끼리 잘 어울려야 됩니다. 유대성이라는 게 중요하죠. 자, 유대성이 나올 수 있고, 혹시 연대성이라고 나올 수가 있는데, 야, 너 거기 유대 관계가 좋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같이 살아야 되고요. 매장용 부동산은 무조건 수익입니다. 수익성을 얼마만큼 올릴 수가 있는지, 가능 매출액. 야, 매상 얼마나 올렸니? 이 매출액이거든요. 자, 사무용과 공업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조 건물에 화학 공장 들어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차 목적 활동에 그 적절한 적합성이 됩니다. 공업용이다. 그래서 요거는 자, 편법 야매로 우리가 그 설날이나 어떻습니까? 구정 때 항상 나오는 영화가 우리나라 영화가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고 나오죠. 주유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적합성이니까 공공의 적이다. 이렇게 해서 편법으로 좀 외우시면 좀 암기기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관리 파트고요. 관리는 두세 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했던 것과 연결시켜서 여기 꼭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에서 한 문제가 배정이 됩니다. 자, 부동산 마케팅이라는 자체가 딱 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마케팅에 대한 환경은 이제 거시와 미시적이 있다. 그럼 거시적은 자연까지 생각하는 게 거시적이죠. 그럼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연 환경을 많이 쓰잖아요. 거시적이지만 우리가 경쟁업체를 따져보고 일반 공중, 정부는 미시적이다. 이 두 가지만 나눠주시고요. 자, 시장 점유 마케팅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공급자의 전략이 먼저 나왔어요. 자, 이 칠판 주기를 만들 때도요. 옛날에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직접 자, 이거는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량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 위주로 가고 나중에 가서는 이게 산업혁명이 일어나자마자 물량을 많이 찍어내니까 소비자 위주로 가죠. 그래서 모든 마케팅은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갑니다. 공급자가 먼저인데 표적 시장을 선점해서 틈새 시장을 점유합니다. 그럼 STP라는 자체가 시장에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공급자는 건설회사는 사람을 먼저 나눠야 돼요. 소비자를 유사한 특성에 따라서 소비자 집단을 소비자 특성에 따라 수요자 특성에 따라 나누는 건 세분화예요. 사람을 먼저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소득층, 중상층, 저소득층이다. 소득에 따라서. 그래서 나누는 거는 이 시장 세분화인데 타겟, 중상층을 찍습니다. 그래서 타겟팅 한다는 게 찍는 거죠. 그래서 경쟁상 능력을 고려해서 수요자 집단을 선정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나누는 건 세분화고 이 상품을 나누는 건 차별화예요. 자, 상품은 다른 상품에 비해서 차별적인 위치를 설정해야겠죠. 그래서 STP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스라는 건 장소잖아요. 물론 뭐 입지 선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그 토지를 확보해서 입지 선정이 중요하겠지만 보통 플레이스라는 자체가 유통 경로로 나옵니다. 유통 경로라는 자체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만약에 분양한다, 대행사에 맡길 수 있고 중개업자를 활용할 수 있죠. 뭐 이런 것도 보시고요. 자, 프로덕은 제품입니다. 주로 건물이 대상이 되며 용도나 거래별 차이가 있고 부동산 시장의 상품, 업무용 상품 물론 내전까지 다양한데요. 이 전략, 제품이라는 것은 차별화 전략입니다. 다른 데보다 우리가 조금 다른 아파트보다 좀 더 쾌적하고 또 시설을 좋게끔 만드는 게 이제 프로덕이고요. 프라이스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가격을 설정하는 경우는 표적이 되는 시장에서 경제 상태를 고려해서 대체적 가격에 대한 고객의 반응도를 봐야 돼요. 그래서 고가로 설지, 저가로 설지. 자, 프로모션은 이제 판매 촉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판매 촉진.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은 직접 물건을 가져가서 팔 수는 없어요. 그래서 홍보나 광고를 하거나 모델하우스를 지입니다. 모델하우스를 짓게 되면 거기서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수건 같은 걸 나눠주죠. 어떤 이적 판매 같은 매출액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의사소통이다. 포피믹스. STP와 포피믹스 공급자 전략 나오면 무조건 시장 점유 찍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소비자에서, 이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가는 고객 점유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관계 마케팅까지가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고객 중심 마케팅은 무조건 소비자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소비자 중심. 그래서 소비자의 심리적 접점을 이제 마련하죠. 자, AID라는 건 이제 주목이라는 자체는 신문 광고나 모델하우스를 하고요. 짓고, 그 다음에 이 모델하우스의 분양 대행업자가 흥미를 줍니다. 우리가 궁금증을 해소하고, 욕망의 충족이라는 자체는 상품의 부동산이 지니는 셀링 포인트 같은 걸 이제 구매자한테 만족을 주는 것을 설명하고, 나중에 도장을 찍죠. 그래서 아이다라고 합니다. 고객 점유고요. 그 다음에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 지속적으로 브랜드를 내세웁니다. 관계를 유지하죠. 그래서 한 지역의 브랜드의 성공 다른 지역에 또 파급되니까 계속 유지하는 관계 마케팅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이용 개발 그 마케팅 세 번째 요약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